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여론의 모든 것 최고의 명품 유튜브 방송 여론 심층 분석 여론고수 시간입니다. 자, 여론에 궁금한 점 시원하게 박박 긁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구독, 조회 많이 해주시고요. 자, 정치판이 혼란스럽습니다. 답답합니다. 시원한 기쁨은 희망은 아랑곳하지 않고 아예 없고, 짜증과 답답함만이 연속되는 정치판인데, 정말 고구마같이 답답한 화나는 일이 생겼습니다. 송영길 전 대표와 관련된 의혹입니다. 자, 2021년 5월에 있었던 전당대회, 바로 돈봉투 사태인데요. 조선일보 홍영림 기자와 함께합니다. 저는 배종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홍 기자님, 송영길 전 대표가 파리에서 바게트를 먹었겠죠. 자,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일단 총평 어떻게 보셨습니까? 좀 사태 진정이 될까요? 아니면 기자회견으로 사태는 더 걷잡을 수 없어질까요? 우리가 이 방송 내보낼 때쯤에는 아마 기획했겠죠. 송 대표가 귀국했을 테니까 기자회견 갖고는 지금 얘기할 단계는 아닌 것 같고, 아하. 귀국해서 또 뭘 또 얘기를 하겠죠. 얘기하고 또 검찰 수사를 받으면서 또 뭘 얘기를 한다든지. 이제 그러면서 더 이제 파악이 되겠죠. 지금 그거 갖고 진정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100만 명 중에 한 명이라도 있겠어요? 그건 물어보나 마나는 이야기다. 자, 근데 좀 따져보면 정치적 책임을 지고 탈당을 하겠다. 자, 두 번째는 핵심적인 내용만 간략하게 정리를 해드립니다. 두 번째는 검찰 수사를 바꿔서 하나씩 해명하겠다. 근데 세 번째입니다. 이정건 전 대표, 이정건 전 사무부총장, 그리고 강내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감사가 돈봉투를 돌린 사실에 대해서는 알고 있느냐, 또 어떻게 생각하느냐 라는 질문에 대해서 모른다. 난 모르는 일이다. 그리고 강내구는 캠프에서 그런 일을 맡을 만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선을 그은 건 어떻게 보십니까? 이것도 지금 검찰 가서 얘기한 게 아니라 기자들 앞에서 한 얘기이기 때문에. 여론의 관점에서. 지금 녹취록도. 아니, 여론의 관점 중요한 게 아니라, 이분들은 지금, 깜빵에 가느냐, 마느냐에 지금 기로에 서 있잖아요. 깜빵이다. 근데 지금, 말 한마디 실수하면은 검찰에서 진술하기도 전에 본인이 죄를 다 인정해버리면, 그거는 재판하기도 전에 그럴 리는 없지 않습니까? 일단은 사실 여부와 상관없이 부인한 것이다. 그렇죠. 일단은 부인하고 들어간 다음에 이제 검찰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얼마나 검찰이 빠져나갈 수 없는 증거와 증언과 정황을 갖고 이제 이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재판이 진행이 되는지를 보고 본인은 또 변호사와 협의를 해서 또 얘기가 나오겠죠. 지금 상황에서야 알 수가 없다. 다 성급케 할 수밖에 없겠죠. 자, 여하튼 간에 그래도 검찰 수사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으니까요. 일은 벌어지고 그 사태는 일파만파 커지고 있습니다. 홍 기자님. 자, 주목하게 되는 것은 민주당의 태도입니다. 이재명 대표. 뭔가 좀 수습하는 듯한 모습과 태도는 맞는데, 그 모습은 보이는데 좀 단호하거나 선제적이거나 또는 파격적이거나 완전하게 이게 송영길 전 대표의 의혹들을 도려내지는 않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거 무슨 이유 때문일까요? 저는 똑같은 이유라고 봐요. 이재명 대표가 지금 도려낸다 한다 지금 말씀하셨는데, 그러려면 뭔가의 근거와 이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나온 거는 언론에 보도되는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의 녹취록, 그리고 공찰에서 흘러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이 정황에 대한 얘기. 그것만 갖고 이재명 대표가 야당의 공당의 대표가 어떻게 도려내요?
뭔가 뭐 법적인 절차가 진행이 되고 예를 들어서 뭐 하다못해 기소가 된다든지 예. 아니면은 뭐 1심에서 뭐 결과가 나온다든지 예. 뭐 이래야 그걸 하지. 지금 검찰이 이런 답디다라고 예. 뭐 그리고 이제 뭐 녹취록에서는 말은 나왔지만 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얼마인지에 대해서 이제 그게 뭐 녹취록도 뭐 3만 개라는데 그 중에서 아주 빙산의 일각만 나온 거고. 그러니까 예. 지금 입장에서는 뭐 이재명 대표도 답답하겠죠. 홍 기자님 말씀도 맞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의 지지율이 영향을 받고 있거든요. 아무 일을 안 하기에는. 지금 갤럽 조사에서도 4%포인트 정도 하락을 했나요? 그러면 앞으로 대응을 안 하면 계속 지지율은 속수무책 내려갈 텐데 그래도 뭔가 당의 쇄신, 청렴 또는 부패 근절 이런 것과 관련해서 2021년 5월 달이면 본인과도 연관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직전이었거든요. 이걸 뭐 어떻게 뭔가 그래도 어떤 조치라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지지율에 영향을 주고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요거로 여쭤볼게요. 예. 무슨 조치를 할 수 있겠죠? 지금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가? 아니 그래서 제가 저도 몰라서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저도 궁금해서 얘기하는 네.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방금 얘기했다시피 답답할 거다라고 얘기한 게. 그냥 답답한 상태로 그냥 있을 수밖에 답답한 없다. 상태로 아니 그러니까 지금에서는 아직 기소도 안 됐고 쉽게 얘기해서 저기 송영길 대표는 검찰이 소환도 안 했어요. 예. 소환도 안 했어요. 네네. 그 이야기는 예. 본인이 기자회견에서 도 했습니다. 네. 소환해 달라고 그랬죠. 예. 네, 소환해 달라고 그랬죠. 수사에 응하겠다.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서 소환해 달라고 얘기했어요. 예. 소환해 달라고 얘기했어요. 아직 소환도 안 했어요. 네. 그런 상황에서 검찰이 소환도 안 했는데 뭐 이거 그리고 지금 뭐 돈봉투 받은 민주당 의원들 몇 명 뭐 좀 예. 이건 좀 지금 찌라시에서 뭐 10몇 명이다 20몇 명이다 지금 돌고 있지만 예. 찌라시 보고 뭔가에 결단을 내릴 수가 없잖아요. 그렇다면 뭐 지지율에 여파가 미치더라도 이재명 대표가 할 수 있는 건 없다. 만약에 이거를 뭐 책임지고 예. 뭐그 찌라시에 나온 몇 명을 탈당시킨다든지 네. 아니면은 뭐 송영길 대표야 뭐 자기가 탈당하겠다고 얘기했지만은 탈당이 아니라 출당을 시켜야 된다. 예. 당의 윤리위원회를 열어서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된다. 예. 뭐 만약에 그런 식으로 강도 높은 뭐를 하면 지지율이 다시 올라갈까요? 저는 그게 아니라 지지율은 완전히 더 꼰두박질 칠 거예요. 더 꼰두박질 친다. 지금 애매하게 있어야 그나마 그 본인의 지지층들 진보층들은 예. 그나마 이거 검사 정권이 이거 그냥 저기 우리 야당 탄압하기 위해서 이러는 거야라는 일말의 기대감을 갖고 아직은 남아 있을 텐데 예. 다 인정해 버리면 그것마저도 다 떠나버린다. 그러면은 그걸 어떻게 할 거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렇죠. 상황이다. 그렇죠. 만약에 그런 식으로 해서 예. 검찰의 그 수사 결과가 이제 발표가 되고 뭐 20몇 명인지 10몇 명인지에 대한 그것도 이제 뭐 영장이 발부가 되고 밝혀져야 되는 거니까. 뭐 그렇게 하고 뭐 이제 송영길 전 대표도 기소를 예. 하고 그렇게 된다면 제가 볼 때는 그때쯤 되면 당 간판 내려야죠. 당에 간판을 내려야 된다. 지금 나오는 그 찌라시에 나오는 10몇 명인지 20몇 명인지 지금 이름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서는 이제 그 마음이 급하니까 자, 그러면 이제 홍 기자님의 의견이신데 예. 실제 그런 상황이 오더라도 간판을 내릴까요? 아니 뭐 내리고 안 내리고는 네. 이 당 운영하는 분들의 마음이지만 당 간판을 그만큼 여론을 악화될 것이다. 안 내린다면 예. 뭐 그냥 지지율 뭐 10%대 미만으로 떨어지고 뭐 그러면서도 당 간판 안 내리고는 있을 수 있죠. 그거는 뭐 본인의 선택이죠. 그거는. 이건 지금 굉장히 신박한 전망입니다. 네. 지금 이재명 대표 답답하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말씀 주셨는데 그런 상태로 가서 사실로 밝혀진다면 민주당 지지율 10%대 될 거야. 이렇게 전망하고 계시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다면 민주당의 지지율이 그렇게 내려가는 상황이 된다면 국민의힘이나 대통령 지지율은 반사이익을 좀 얻을 수 있을까요? 얻을 수는 있지만 예. 요즘 상대적으로 무당층이 늘어나는 것처럼 그 한쪽 당 지지율이 떨어진다고 막바로 그분들이 민주당 지지하다가 국민의힘 지지하거나 윤석열 대통령 지지하진 않잖아요. 이제 무당층이 엄청 늘어나겠죠. 네, 지금 무당층 말씀하셔서 최근에 또 궁금한 이슈가 바로 이게 신당이냐 제3세력이냐 김종인, 금태섭 두 사람이 만나서 무슨 토론을 했다 그럽니다. 그러면서 금태섭 전 의원도 대선 후보감이고 대통령감이고 이준석 전 대표도 대선 후보감이다. 이렇게 김종인 박사가 이야기했는데 뭐 총선 앞두고 방금 전에 홍 기자님 말씀하신 대로 무당층 늘어나고 있는데
신당이나 제3세력의 동력이 될까요? 동력은 될지 모르겠지만, 예. 저는 성공을 못한다고 봐요. 저는 뭐 어렵다. 어렵다고 봐요. 예. 예. 뭐 그 이유는 안 물어보세요. 왜 어려운지. 자동적으로 말씀하실 줄 알았죠. 예. 지금까지 그 우리나라의 대선이나 총선이나 뭐 예. 큰 선거를 앞두고 제3세력들이 여러 번 나왔었잖아요. 그렇죠. 여러 번 거론됐죠. 아니 뭐 실제로 대통령 후보로 출마도 했었고, 그렇군요. 뭐 예. 옛날에 안철수나 김종필이나 다 있었죠. 이해창이나 네. 성공한 적은 지역을 기반으로 한 제3당은 성공했는데 지역이 기반이 아닌 무당층을 기반으로 할 거다라고 하는 예상은 처절하게 다 처절하다. 처절하게 성공하지 못했어요. 그 지역 그 당시 안철수 국민의 당인가요? 예. 그 당시 그것도 이제 호남 중심으로 해갖고 2016년 대선 때 이제 호남에서 많이 당선이 됐죠. 호남에서 뭐 거의 수도권은 거의 한 2석 정도. 호남에서는 33석 중에서 30석인가 뭐 어쨌든 거의 휩쓸었었죠. 휩쓸었었고 비례대표도 상당히 가져갔어요. 비례대표도 많이 가져갔고 8석인가 9석인가. 그런 전례들을 보면 지금의 무당층이 뭐 금태섭, 이준석 쪽으로 간다? 예. 뭐 그거는 뭐 저는 기대하기 어렵다. 어느 정도 뭐 동력이라는 표현을 쓰셨지만 어느 정도 관심은 받겠죠. 예. 신당은 말 그대로 어렵다. 네. 자, 제3세력도 어렵다. 자, 더불어민주당도 어렵다. 우리 유튜브는 좀 쉬워지는 거죠? 뭐 그건 내가 모르겠고 어쨌든 저기 뭐 그렇게 쉽게 기대할 수 있는 것들은 아니다. 알겠습니다. 자, 송영길 전 대표의 돈봉투 사태, 귀국 후에 또 더 많은 이슈들이 진행될 것이기 때문에 여론고수를 통해서 집중적으로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